네, 안녕하세요. 바둑진이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 바로 옆쪽에 변하고 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흑돌과 백돌이 지금 마주쳐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수상전을 들어가기 바로 돌입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인데요. 딱 봤을 때는 흑이 수가 지금 활로가 딱 부족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 맞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활로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흑이 신기에 가까운 묘수를 써서 멋지게 급소를 통해서 백도를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묘수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요 수상전의 기본 형태는 일단 수를 메꾸는 곳에 있죠. 바로 요런 데를 메꿔서 백이 요 자리를 이어줬더니, 자, 요때 한번 이제 말씀드린 수를 한번 세어 본다면 흑은 활로가 3개, 백은 4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수를 메꿔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뭐 특별하게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흑돌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찌르고 나서 조금 더 다른 걸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흑이 이런 걸 뒀을 때 백이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걸 젖혀가지고 이어준다면 백돌이 잡히겠지만, 지금은 하물며 요 한 번을 젖히는 수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렇게 뒤로 두더라도 여전히 흑돌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백이 제일 깨끗한 수상전은 4번으로 바로 이제 뒤쪽에서 메꿔오면은 흑이 이 수상전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수상전이 되죠. 자, 고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냅다 찌르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렇죠. 여기를 찌르는 대신에 뭔가 요런 데를 젖혀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보이죠? 요 자리를 젖히면 백이 응수가 쉽지 않다는 것이. 백이 여기를 딱 막아가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단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교환이 절묘하게 백한테 지금 자축 역할을 하게 만들면서 흑이 이때 살렸을 때 이제는 백이 집을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뒤쪽으로 메꾸는 것도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이걸 잇는 게 아니라면 따내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는 그냥 단수를 치고 가장 쉽게 이렇게 수를 메꿔 오더라도 지금 흑이 한 수가 빠르게 됩니다. 자, 백돌이 오히려 잡혀버렸죠. 그래서 지금 백도 이런 상황에서 수를 좀 신경을 써서 메꿔야 되는 거죠. 2번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는 오히려 백돌이 잡히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준비한 수가 바로 이렇게 뒤로 메꿔가는 수죠. 자, 이 뜻은 악수를 두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사코 흑이 여기를 들어와 주길 기다리겠다. 지금 이런 뜻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백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흑이 또 좋은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두는 수냐면 여기를 반대로 치는 거예요. 이으면은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뭐 백이 한 번을 단수 치면 두 집이 더 이득이겠죠.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패라도 이렇게 내는 것이 최선의 응수가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또 지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흑이 또 여기서 준비된 묘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이 교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자충을 아껴가면서 그대로 밑에서 이렇게 코 붙여가는 거죠. 자, 이 수는 백이 여기를 둘 때 이쪽을 집어넣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뒤쪽으로 단수를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의 액션을 기다리는 거죠. 백이 만약에 이쪽을 잇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안쪽 공배를 이어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흑이 이 백의 바깥쪽을 메꾸는 요 자리를 이렇게 탁 두어가면은 백돌이 오히려 잡히게 되는 거죠. 바깥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다소 조심해서 둬야 됩니다. 이렇게 뒀다가는 오히려 단수를 한번 당하고 이 석점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먹여쳐도 백이 이렇게 촉촉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꼭 살려야 되는 그런 돌인데, 이걸 살렸을 때 이렇게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흑돌이 깨끗하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요 5번으로는 요 자리를 메꿔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백이 다시 한번 비틀어야겠죠. 여기를 둬서
이것을 이으면 그때 단수를 쳐서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겠다라는 수읽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흙이 또 준비된 묘수가 있어요. 바로 5번으로 여길 두기 위해서 요 지금 코붙임을 한 겁니다. 자충을 보류하고 말이죠. 있는 것은 바로 촉촉수, 백이 이쪽을 따내는 것은 석점을 따내서 지금 이도를 확보를 하면서 흑도를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완벽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백이 2번으로 여기서 바깥쪽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백이 막상 여기서 풀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백한테는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이게 아주 어려운 그런 모양인데 백은 바로 버텨가는 수가 이 자리가 좋은 수가 됩니다.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급소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쪽을 찌르는 것은 항상 이적행위가 돼요. 이 안쪽을 메꿔주는 수 자체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수상전을 흙이 들어가더라도 백이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백돌이 지금 흙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이렇게 안쪽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때 가장 좋은 버팀은 여기를 막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이죠. 이게 여기서 응수를 까딱 잘못하고 나면 백도 바로 지금 도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응수가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만약에 이으면 자, 흙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난해합니다. 흙이 여기를 이었을 때 백이 잡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6번으로 이제는 이렇게 다시 뒤로 빠져주면 흙이 단수를 치더라도 뒤로 다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따내면 되따내서 흙돌이 잡히고 말죠. 자, 그래서 흙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다음 수를 둬야 되는데요. 그 다음 수는 바로 이쪽을 단수 치는 겁니다. 백이 있는 것은 이제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뒤로 단수 치는 것도 따내면 오히려 백돌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의 최선의 응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집을 이렇게 만들면서 흙이 이어가면은 이제 패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흙의 입장에서 그래도 패라도 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긴 한데 그냥 잡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찐하게 남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또 다른 응수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를 찝어가는 거죠. 이때도 백의 대응이 정말 절묘합니다. 이 수순 자체가 말이죠. 이게 백이 계속해서 뒤로 하면은 여기를 지금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석점을 촉촉수로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백은 뭔가 응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촉촉수라고 해서 응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흙이 계속 안쪽을 두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뒀을 때 이 수상전은 오히려 백이 지게 됩니다. 자, 백돌이 잡히죠. 그러면 요 지금 단수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랑은 좀 환격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환격 형태가 아니죠. 흙이 지금 요수가 바깥쪽으로 메꿔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 백의 좋은 응수는 네, 바로 여기를 꽉 이어가는 겁니다. 네, 이 자리를 이었을 때 흙이 이제는 여기를 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축이 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막고 나서 여기를 막아가면은 이제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실패도인데도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흙도 그냥 늘면 안 된다는 점. 네. 이게 수순을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난해해지거든요. 여길 찝으면 다시 이쪽을 치는 수가 생기고요. 자,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요 입구자의 묘수를 당했을 때 다 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흙이 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찝는 순간에 여기를 이어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정답을 눈치를 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바로 요 자리를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이 엄청나게 멋진 콤비네이션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길 막아선다면 요 교환으로 인해서 흙은 이제 마법이 가능해지죠. 여길 찌르고 여길 막았을 때 요 입구자가 지금 백으로 하여금 자충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젖힙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를 막아서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이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호구이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집어넣는 곳으로 내려서야 되는데 흑이 역시 이렇게 수상전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수를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요 수가 안 됐다면 여기를 이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뭔가를 도모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때 잘 둬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수를 메꿨다가는 이 마지막 수로 백이 여기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패가 나거든요. 근데 백이 이 안쪽을 이렇게 찝어가면은 한 집을 확보를 하면서 유가무가로 백이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상전이 항상 안쪽을 안 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는 안쪽 공배를 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이 급소를 잘못 짚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들어가야지 수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백이 결국은 여길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를 뛴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흑이 어차피 이었을 때 백이 이어야 되고 흑이 메꿔서 백을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때 다시 한번 백이 버티는 수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바로 이런 수가 있음직해 보입니다. 굉장히 좀 둔해 보이는 수인데 막상 흑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입니다. 자충을 생각을 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안쪽을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이제는 백이 준비했던 바로 콤비네이션에 걸리게 돼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 자리를 이어가면은 이제는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흑돌이 잡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흑이 여기를 단수를 치면은 이젠 두 점을 따내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싸움은 오히려 흑이 걸렸습니다. 뭐 이렇게 치는 것은 이어가지고 유가무가가 되고요. 늘면은 단수 쳐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흑이 이쪽을 먹여치는 거는 뭐 따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고 쳐서 연단수로 촉촉수로 몰아가지고 흑돌을 잡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흑도 이 마지막 수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둬야지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쪽을 이렇게 메꿔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야지 여기를 막을 때 찌르고 이 한 점을 헌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완벽하게 잡았죠.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막으면 단수를 쳐서 네, 뭐 굳이 이어도 되긴 되겠네요. 여기를 뒤로 둘 때 어차피 자충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젖혀가는 수가 좋아서 백돌이 깨끗하게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젖히는 거 말고 치중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여기를 이으면은 넘어가서 그리고 이쪽을 메꾸더라도 넘어가서 한 번 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백은 이제 이쪽을 바깥쪽으로 치면은 흑이 백돌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급소 자리가 굉장히 잘 안 보이고 급소를 둔 이후에도 조금 콤비네이션이 어려운데 여기도 급소 자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를 입구자를 했을 때 그냥 이제 수를 메꾸면은 절묘하게 백이 이겨가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뭐 이쪽을 찝어가도 이렇게 이으면 되고요. 찔러가도 이으면 되고요. 그리고 흑이 여기를 막던 이쪽을 찌르던 이 타이밍에 여기를 이어가는 콤비네이션. 자, 요게 지금 오답을 뒀을 때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 패가 나면 꿀팁은 백이 만약에 패를 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손 뺐을 때 두 번을 연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패가 나왔을 때는 패를 먼저 들어가지 않고요. 만약에 이겨가는 상황이 아니라 지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다른 데를 가고 패감을 기다리는 겁니다. 흑이 한번 따게 만들고 백이 또 한 번 큰 자리 가고 흑이 따내게 만들어서 한 번을 더 큰 자리를 가는 것이 패를 진행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를 막더라도 지금도 백이 바로 여기를 이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은 결국은 백이 훌륭하게 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급소가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맥을 짚어주고 나면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안 보여드린 게 딱 하나 있네요. 뒤로 메꿔가는 수가 있는데요. 뒤로 메꿔 들어가는 것은 흑이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면서 백이 어떻게 받을지 물어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뒀을 때
결론적으로는 요게 요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흑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 싸움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안쪽을 메꾸면 흑이 이기기 때문에 이쪽을 찌르고 들어가서 백이 결국 안쪽 공배를 소모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흑이 바깥쪽으로 빠져주면은 흑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급소를 찾은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함정들과 복잡한 변화들이 숨어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흑돌과 백돌이 아주 복잡하게 귀에서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 재밌는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좀 풀기 좋은 또 술기 훈련을 하기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적 일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적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너무 많은 수를 초반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떠오르시는 그런 감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감각을 따라서 좀 천천히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확실한 변화도를 꼼꼼하게 좀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듯이 해보면은 수읽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흑이 이 귀에 있는 위험에 빠진 돌들을 구출하면서 역으로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돌의 개수를 세봤을 때 지금 흑돌이 11개, 백돌이 몇 개죠? 6, 8, 10, 2, 4, 6, 8, 10, 12개. 돌의 개수만 하더라도 11개, 12개니까 지금 몇 개죠? 계산이 안 되네요. 23개. 대략 뭐 지금 46집. 거기다가 뭐 공백까지 합친다면은 뭐 거진 뭐 50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잘 둬야만 정말 이 바둑을 승국으로 거머쥘 수가 있는데요. 자,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감이 어디죠? 일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감을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일감을 뒀을 때 아예 술기가 안 돼가지고 멈추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백은 여기를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그리고 이쪽은 좀 돌이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흑이 뭐 이걸 늘어간다고 한들 여기를 잡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이 메꿔갔을 때 백이 따내면 뭔가 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흑이 안타깝게도 한 수 느린 수상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처음에 읽으셨던 요 일감은 비교적 좀 술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백이 여길 두고 나면 외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수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교적은 좀 쉬운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갈래길이 많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왜 술기 훈련을 하기가 좋냐면 돌을 따냈다가 다시 따내고 머릿속에서 돌이 지워지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돌이 지워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수 한 수 그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술기 훈련 방법인데 일단 이거를 읽었다면 백이 따냈을 때 일단 돌들이 머릿속에서 어디에 공간이 생기고 어디에 백돌이 붙어있고 어디에 흑돌이 있는지 이게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돌을 따내게 되겠죠.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어가지고 여기서 술기가 종료가 되는데 다시 이 돌을 덜어내고 백이 이거를 먹여치는 걸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흑이 따내게 되면은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쳐서 여기를 보니까 뭔가 갑자기 흑이 수가 확 줄어듭니다. 백이 굳이 이걸 따내지 않더라도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죠. 이 수상전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자, 그러면 흑이 이거를 이을 수가 없다는 얘긴데 그냥 여기를 메꿔왔을 때 백도 이제 이런 수상전 할 때 요령이 항상 있죠. 따내고 나서 여기를 이어가려고 했더니 오히려 지금 백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백이 뒤로 따낼 때 흑이 다시 이겨가는 수상전이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거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따내고 여기를 둘 때 이제는 이렇게 메꿔서 좀 뭐 백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흑한테 한 수 늘어진 패를 선패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선패를 잡기 위해서 백이 이걸 먼저 따내는 것보다는 여기를 따내고 이렇게 뒤로 메꿔 가다가 마지막에 여기를 따내서 선패를 만드는 것이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이게 패 수상전을 할 때
요령이 되겠고요. 최후에 따내는 것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따내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돌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내고 이 작업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길이 하나뿐이더라도 말이죠. 자, 이제 보이시나요? 그냥 뒤로 메꾸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따내면 오히려 지금 백한테 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메꿔가자니 그냥 이 집이 깨져버리면 이거는 그냥 흙이 유가무가로 그냥 자연사가 됩니다. 백은 나중에 따내고 뒤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흙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흙이 유가무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따내고 여기를 두고 이었을 때 이 자리를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이 그냥 이렇게 뒤로 가만히 따내고 다시 메꾸면 역시 백이 이겨갑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묘수는 바로 어딜까요?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먹여치는 겁니다. 자, 백이 따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따낼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요걸 하나 치면은 어떨까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이런 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자, 이런 거를 치는 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자, 이걸 그냥 먼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냥 치는 것은 자, 이제 안쪽으로 흙이 수를 메꿨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지금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 안쪽 수를 메꾸지 않고 바깥쪽을 메꿉니다. 만약에 백도 계속해서 바깥쪽을 메꾸는 것을 추구를 하겠다면 뭐 흙이 지금 굳이 두지 않더라도 지금 유가무가로 오히려 백돌이 잡히죠. 자, 그래서 백은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지금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수상전을 해서 흙한테 여길 이으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흙이 이어주질 않아요. 이어주면 참 좋겠는데 흙이 그대로 이 집을 백이 깨는 것을 허용을 하면서 여길 메꾸는 거죠. 자, 이제 단수를 쳐야죠. 또 메꿉니다. 자, 여기를 따냈습니다. 이제 따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이. 아직도. 그래서 백이 이 자리를 따내야 되는데 최후의 승자는 와, 멋지게 지금 탑 같은 것을 마련을 하면서 흙이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몇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피부로 확 느껴지죠. 여기가 전체가 흙집이 되느냐 백집이 되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뭐 40집은 당연히 넘을 거고요. 어렴풋이 봤을 때 50집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수상전을 다 했는데 이런 보리 선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수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보리 선수 하는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나중에 최후에는 백이 여기를 한 번을 두고 두 번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선수를 한 번 하게 되면 그냥 끝내기에서는 손해가 아니죠. 끝내기일 때는. 근데 이게 뭐 중반이라든지 다른 상황에서는 뭐 사활을 공략할 때도 이걸 늘어가지고 공략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수상전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한번 메꿔가는 것으로 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악수가 됩니다. 똑같은 수상전을 이렇게 메꿔가다 보면 따냈을 때 결국 흙이 여기를 다시 되타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는 들어올 수가 있죠. 한번 백이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빵을 하면은 백집이 갑자기 17집. 네. 근데 아까처럼 네, 여기를 흙이 다시 먹을 수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넷,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서른셋. 아까 17집이라고 했나요? 제가 몇 집이라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대충 50집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17집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00이 33집이니까 대충 50집. 얼핏 계산했는데 거의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50집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모든 판에서 이런 사실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국에서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실수라는 거를 그저 못 느끼고 지나가는 거일 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일기를 지배하는 자가 바둑을 지배한다. 결국 고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고수로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지름길이면서도 가장 느린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길이 많지 않아서예요. 그냥 다른 데 두는 건 석점을 따내는 순간 딱 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읽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A하고 B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머릿속에서 쥐가 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터닝을 하려고 하면은 돌이 머릿속에서 어디 있었고가 어디가 흑돌이었고 어디가 백돌이었고 어디가 바둑판의 공간이었는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요술기를 머릿속으로 먼저 따라갑니다. 안 되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시 덜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쪽 치는 걸 확인을 해요. 석점을 헌납을 하고 다시 여기를 따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예 여기를 먹여쳤을 때도 여기서 아예 버퍼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뭔 모양이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최선을 따라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백선으로 한 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 다시 지우고 나면 먹여쳤을 때 요 자리를 먹여주고 따내면은 다시 먹여주고 따내면은 이 보리센수 때문에 바둑을 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리 선수를 절약할 줄 알아야 되고요. 끝내기가 오고 나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그대로 수를 메꾸고 백이 이으면은 메꾸고 여길 두면은 다시 뒤로 메꿉니다. 백이 흙이 포기할 법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따내면은 다시 따냅니다.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충이에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정확하게 50집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 정도 됩니다. 50집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50집이라는 거는 이 전투 하나로 그냥 핸디캡 그 젖바둑 5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좁아 보이는, 변화도 아주 적어 보이는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그런 절묘한 아주 문제였는데요. 흙이 정말 기가 막힌 사석작전을 해가지고 돌을 계속해서 먹여서 백돌한테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의 특수성과 같이 어우러져서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돌 대마가 이제 뭔가 좀 꼼짝 못하고 잡혀있는 듯한 혹은 너무나도 좀 쉽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기보다는 이 돌을 살려내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요 자리에 지금 공배 하나가 비어져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배가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살려가지고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는 감각, 바로 여기를 치는 거죠. 백이 따냈을 때가 중요한데 요 자리를 둬가지고 요렇게 했더니 그때는 이제 급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길 당하고 나니까 오공도한데 이쪽에서 한 집이 뭔가 좀 행여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백이 이쪽을 되따내는 순간 단수를 치더라도 흑은 가볍게 스텝백을 백이죠. 백이 스텝백을 해주면서 이도를 버려버리면 흑대마가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요 3번으로 눈에 들어오는 수가 딱 생깁니다. 그쵸? 2번을 따냈을 때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일단 맛보기로 확실하게 살아있을 뿐더러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심지어는 손을 빼도 살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중을 가면은 이 석점을 잃게 되면 지금 백은 이 밑에 쪽 집을 부술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갔더니 너무 쉽게 살았더라. 이렇게 수읽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되돌려야죠. 중요한 건 백이 요 한 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요 한 점을 잡는 것은 정말로 마찬가지로 독사거나 독버섯을 채취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서 이것을 오히려 잡지 않고 요 자리, 흑이 뒀던 자리를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로 치중을 탁 가주면은 흑이 한 집 내려고 해도 여길 들어가고요.
자, 2점은 기분 좋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100이 바로 이쪽을 먹여치게 되면 이제는 여기가 옥집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되는 것 같았던 요 단수는 요 치중 한 방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감각. 바로 여기를 쳤을 때 그냥 바로 응수가 없어 보입니다. 100이 여기를 밀고 올라와서 단수를 치면, 자, 지금 여기를 치중 가는 것은 흙이 3점을 따낼 때는 대부분 한 집이 더 나게 되거든요. 여기를 먹여쳐도 따내면 바로 여기가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따내놓고 보니까 이제는 뭐 단수를 치면은 말씀드린 대로 요 석점이 잡히게 되죠. 자, 2집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고수분들이라면 바로 눈치를 채셨겠지만 손을 빼도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 석점을 살리자니, 자, 살리고 났더니 2집이 납니다. 그리고 석점을 키워버리자니 치중을 갔는데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 요 석점까지 헌납하면서 여기 한 집이 더 나버리죠.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또 치는 거는 약간 맛이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요걸 따내야 됐을까요? 단수를 치면은 요길 치중 가서 아까 보셨던 변화도가 탁 나오게 됩니다. 흙이 가져갈 건 옥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따내면 흙은 또 묘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 흙이 살리는 수가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신다면은 몇 초 만에 보이신다면 정말 고수라고 인정을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일까요? 밀고 올라갔더니 아이고 석점을 잡을 타이밍이 없어지네요. 이거는 아쉽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딜까요? 그렇죠. 반대쪽입니다. 여기를 두고 이 자리를 치중 가야 돼요. 지금 100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치중 가서 2점을 헌납을 하면서 이렇게 잡으러 갔더니 또 잡힙니다. 이게 이렇게 했더니 흙이 2집이 안 나요. 그 이유가 있죠. 계속해서 독사가를 채취를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잡으면 안 되고 100이 치중 간 자리를 이렇게 단수를 쳐주면 이제는 여길 두자니 흙이 여길 두면 한 집이 더 나고요. 100이 여기를 올라오자니 단수 쳐가지고 계속 보여드린 대로 석점을 제압을 당하면 한 집을 파워할 길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이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리로 그대로 요 오궁의 가운데 자리로 치중을 가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따내면 여기를 두고, 안 따내고 수순을 비튼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 올라가 주면 돼요. 따내면은 먹여쳐서. 자, 지금 흙이 잡혔죠. 이게 이런 식으로 수순을 비틀어 가지고 방향을 돌려주면 이걸 굉장히 뭔가 액션을 하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자,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뭔가 좀 요런데 먹여쳐 가지고 좀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여기를 따내면 이건 뭐 너무 쉬운데요. 자, 근데 이거는 100이 여기를 따내면 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시작해도 결과는 거의 동일하겠지만 사실 여기 먹여치는 것은 포인트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정답도 하고는 뭐 여기를 해놓고 해도 되겠지만 전혀 연관성은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급소가 어딜까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아닐까요? 자, 100이 여길 두면은 그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여전히 요 2점을 100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한 집을 막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100이 이쪽을 따내는 것도 당연히 단수를 치거나 술기가 자신 있으시다면 손을 빼더라도 지금 흙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급소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둬도 100이 이쪽을 치중을 갔고 또 흙이 이쪽을 둬도 여기를 치중을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가 항상 바로 다이렉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급소가 순서가 있어요. 여기를 두면 이제는 100이 아까처럼 독사가라고 말씀드렸던 돌이 생환하면서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 아예 이 돌을 지금 제압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단수 치면 따내서. 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붙어있는 2집이 나고 잡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급소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첫 수가 바로 어딜까요? 요 자리가 됩니다. 보이셨나요?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묘수인데 여기를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백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속 치는 순간 이게 계속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드는데 따내면은 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상대가 이런 수를 뒀다면 손을 빼도 살게 됩니다. 자, 치중 가는 거는 석점 제압하면서 살 수가 있고요. 여기를 따내는 거는 이렇게 두 집 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냐면 이렇게 바둑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흙이 예를 들어 고수라고 치고 백이 하수라고 치면 혹은 반대로 흙이 하수고 백이 상수, 백이 고수라고 치면 흙이 이 돌이 다 잡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흙이 고수고 백이 하수라고 치면은 흙이 여길 뒀더니 백이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흙이 고수가 이렇게 둬도 되는데 손까지 빼고 백은 또 안 보여가지고 이것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 여기까지 다 두고 나서야 이제 확인을 하고 아 살았네 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 같은 게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큰 자리도 잃고 자체로도 살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보성에서 뭐 요점 놓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백은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되고 일단은 급소 자리를 둬야 돼요. 근데 급소가 여기서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두면 계속 촉촉수의 연속이거든요. 여길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요 자리를 낀 거 넣는 것도 여길 치는 순간 이도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지금 시도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여기 치중이에요. 자, 여기서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로 이래 놓고 단수를 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내면은 여기 둬서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시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백이 따냈을 때 여기를 볼 수 있다면 또 됩니다. 백이 여기를 두고 나면은 돼요. 이거는. 자, 그런데 백이 또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요 두 점을 독사가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요 자리를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흙이 다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요 급소 자리를 둬야 되는 타이밍.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적의 급소, 나의 급소 말이죠. 자, 요거를 먼저 두고 백이 치중을 갈 때 요때가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 타이밍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로 보이죠. 궁도를 넓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는 백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길 들어오자니 촉촉수. 석점이 잡히면서 흙이 살아가죠. 또 백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자니 또다시 촉촉수. 자, 이번에 일자 모양의 석점입니다. 잡히면서 흙이 살아가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난 둘 다 안 들어갈래. 둘 다 안 들어가고 그냥 이거 따내겠습니다. 근데 흙이 이제는 아무데나 둬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무데나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침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집을 깨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흙이 예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형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는 읽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 친구가 요 위에 있는 친구가 하나 밑에 있다면 지금은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활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숨구멍인데 백이 여기서 아무데나 두더라도 단수까지 치고 치는 것까지 어이 촉촉순가 보다 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흙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답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아주 사소한 공배 차이로 인해 가지고 흙의 사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공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나머지는 글쎄요, 될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무슨 액션을 해도 이거를 뭐 신경 안 쓰면 그만이에요. 따내면은 먹여치면 되니까. 그리고 요 자리 말고 아마 이렇게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걸 뒀을 때 이게 은근히 그럴듯해요. 이 자리가. 여길 찌르고 올라가면 백이 안 되거든요. 여길 들어갈 때 넉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깨끗하게 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백이 여길 치중을 가고 계속해서 이 문제의 연속이에요. 백이 이도를 지금 따낼지 말지.
따내게 되면 바로 요 계획이 어긋나 버리게 되거든요, 팩이. 그래서 근데 이거를 따내지 않고 요 안쪽에서 이렇게 회결을 하는 순간 오히려 흑돌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옥집이죠. 그래서 지금 요 자리로 해결하는 것은 아쉽게도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좁아 보이는 문제였는데 요 콤비네이션 1번, 2번, 3번 요렇게 해줘가지고 요 밑에다가 알뜰하게 한 집을 더 장만해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의 특수성을 이용한 그런 절묘한 문제였는데요. 자,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